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반갑고요. 토익 브릿지 기본서 RC 파트 강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종로에서 토익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토익 초중급자료면 토익 브릿지 강의를 또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되게 중요하니까 빨리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입니다. 혹시 우리 토익 브릿지 강의 처음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토익 공부나 또는 영어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중요성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심플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전달될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투부정사입니다. 자, 투부정사는 준동사 중에 하나고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무슨 말이냐면 동사에서 파생됐지만 다른 품사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놀라게 하다 라는 동사가 있다면 우리나라 말 해보셔도 놀라게 하는 것,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놀라게 하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동사를 다른 품사로 쓰기 위해서 바꾼 것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동사가 놀라다가 있으면 여러 가지 뜻, 여러 가지 품사로 바뀔 수 있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뒤에 어미들만 바꾸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동사 앞에 to를 붙여버리면 이 투부정사가 바뀐 뜻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셔서 투부정사는 동사를 바꾼 건데 여러 가지 품사를 쓸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첫 번째로 명사를 볼게요.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이 있는데 명사 역할이라는 소리는 명사 자리에 쓰인다는 소리입니다. 문장에서 명사 자리가 어디였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문을 보시면 자, 투부정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is란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있죠. 그죠?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것 이런 식으로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게 is 블라블라다. 특징은 투부정사는 문법상은 주어 자리 가능한데 주어 자리 잘 안 씁니다. 제일 뒤로 빼버리고 앞에 가조 is를 넣는 형태로 잘 나오니까 이건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목적어 자리입니다. 보시면 I want to예요. 내가 원해요. 뭘? want의 목적어 필요하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니까 명사 역할할 수 있는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To meet your girlfriend, 네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원한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어 자리도 명사 가능하니까 명사 기능 투부정사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to see is란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 읽어보셔야지 구조가 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예문들은 꼼꼼히 잘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명사 역할의 두 번째인데요. 2번은 뭐냐면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잘 가지는 동사들이에요. 종류를 좀 아시면 좋은데 되게 많죠. 많은데 이거 우린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팁을 드릴 거냐면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성을 좀 갖고 있어요. 미래성. 그래서 앞으로 할 거에 뉘앙스 잘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wish는 소망하다요. 소망을 왜 하는 거죠? 앞으로 할 걸 소망하죠. 그죠? 또 갑니다. 플랜은 계획하답니다. 계획은 왜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걸 계획하죠. 오케이? promise 약속하답니다. 앞으로 잘할게 할 걸 약속합니다. 그래서 미래성이 있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잘 가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he decided 그는 결심했어. 결심은 왜요? 뭐뭐 해야지 할 거 결심하겠죠. 미래성이 있는 투부정사입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고 help는 이렇게 to 없이 원형 동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가진 동사입니다. 몇 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장 쉬운 예로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encourage는 뭐뭐 하라고 격려하답니다. 잘 보세요. 격려하는데 벽 보고 벽한테 격려해요? 아니죠. 격려받는 대상이 있죠. 일단 대상은 목적어 하나 나옵니다. 그다음 격려는 왜 하는 거죠? 야, 힘내. 앞으로 잘할 거야. 할 걸 격려하겠죠. 아까 투부정사 무슨 성이 있다고요? 미래성이 되니까 뭐뭐 할 것을 격려한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누구누구가 뭐뭐 할 것을 격려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잘 쓰인 동사들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언론은 뭐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토익 브릿지나 일반 토익에서도 참 잘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쓰임새로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또 투부정사의 명사 역할 중에 또 특징이 뭐냐면 수동태 뒤에서 목적격 보호로 기능할 수 있어요. 얘도 잘 나오는 것도 적어놨는데 보시게 되면 아까 expect와 allone은 바로 전 부분에서 나왔던 겁니다.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이런 것들도 참 토익이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was expected 예상되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요? to recover soon 곧 회복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수동태 뒤에 또 목적격 보호 기능으로 더 잘 나오니까 자신 동사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가르쳐 두세요. 제가 지금 해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투부정사가 명사역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해석을 해보셔도 뭐뭐 하는 것이라면 누가 뭐뭐 하는 건데 누가 궁금하죠. 의미상 주어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for 명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잘 보세요. 없다고 볼게요. 한번 시켜볼게요. This book is too difficult to read면 읽기 너무 어려워요. 누가 읽기에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for 명사 들어가면 내가 읽기에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니까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요. 자, 여섯 번째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이건 어디선가 들어보시면 계실걸요. 뭐 what to do, how to do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의문사와 함께 쓰여서 명사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나오니까 자, where to go 어디에 가는지가 is more blah blah 이런 식으로 is 앞에 주어 기능하고 있죠.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잘 나오니까 또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형용사 역할입니다. 좀 전에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형용사 누굴 꾸미죠? 명사를 꾸미는데 보통 형사는 명사 앞에서 꾸미는 게 맞죠. pretty woman처럼 앞에서 꾸미는 건데 투부정사가 명사 꾸밀 때는 명사 뒤에서 꾸민다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It's time to do. time to do. 뭐뭐 할 시간이다. 이렇게 뒤에서 꾸미죠. 오케이, 그거 잘 기억하시고 형태 보시면 I have a lot of homework. 숙제 되게 많은데요. To finish today. 오늘 끝낼 숙제.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도 보시면 뒤에서 꾸미는 그런 형태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부사 역할입니다. 부사 역할인데 정리해드리면 잠깐만 정리할게요. 투부정사 지금 용법이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개입니다. 기억하시고 한번 소리 내볼까요? 명형부, 자, 명형부 기억하시고 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서 마지막으로 부사입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부사인데요. 목적의 쓰임새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이고요. 부사입니다. 부사는 보통 문장이 끝난 다음에 부가적으로 쓰이는 거죠. 형태를 보시면 I went to the airport 되면 공항으로 갔습니다. 문장 끝났어요. 끝나고 부사용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부사용법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또 원인의 뉘앙스도 있습니다. 형용사 뒤에 쓰게 되고요. I'm very happy 행복합니다.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이런 식으로 문장 끝나고 부사적으로 나오는 기능도 있다는 거 세 가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내볼게요. 명형부 자, 명형부 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관용 표현이에요.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 세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Be pleased to, be willing to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 토익 브리지에서 많이 언급이 될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형 부정사는 헷갈리시면 이 말은 그냥 제껴두시고 동사의 원형으로 쓰이는 형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적혀있는데 제가 강조드릴 것은 요겁니다. 사역동사고요. 사역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let이 많이 쓰이는데 let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와서 목적어 뭐뭐 하게 하다를 잘 씁니다. make하고 have도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거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자, he made his son study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이 공부하게 했습니다. 해석한 표현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동명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동명사 조금 더 쉽기 때문에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동명사도 준동사 하나로서 얘는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돼요. 오케이? ing 기억하시고 좀 전에 투부정사는 명형부 세 가지 기능이 있었죠. 근데 동명사는 방금 이름 그대로 무슨 기능밖에 없다? 명사 기능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고 보시면 지금 동사 앞에 주어 자리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목적으로 동명사를 취한 동사라고 했는데 얘는 조금 외워두시면 좋아요. 지금 잘 나오는 건데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동사는 좀 없습니다. 특히 뭐 keep 같은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keep going이에요. keep to go예요. keep going으로 들으셨죠?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postpone, 연기하답니다. 토익 브릿지에서 많이 다룬 동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recommend, suggest입니다. 또 토익 브릿지도 비즈니스형으로 잘 나오니까 제안,
추천 이런 거 잘 나오겠죠. 그래서 목적으로 동명사를 가진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용표현입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3개 정도만 강조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이아인지입니다. 자, 바이아인지는 토익 브리지에서 아주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있는데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봤을 때 볼 때마다 해석을 하려고 하면 시간에는 문제 풀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돼요. 잘 나오는 걸 묶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바이아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뭐 함으로써 토익 브리지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실 겁니다. 소리 내볼게요. 바이아인지. 자, 바이아인지 뭐뭐 함으로써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겁니다. spend 그리고 시간이나 돈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ing가 나옵니다. 그러면 ing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have difficulty ing입니다. 그래서 ing 하는데 어려움을 가시다 정도의 동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용 표현이니까 잘 나오는 표현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예요. 이건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 동명사는 명사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명사랑 동명사 같이 보기 있다면 그땐 결정은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 보세요. 자, 동명사는 준동사니까 동사의 출신이잖아요. 타동사는 뭘 가져요? 목적을 가지죠. 그래서 동명사도 타동사 출신의 경우에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명사가 목적을 가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개 중에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뒷자를 보셔야 돼요. 뒤를 봤더니 스모크 알람이란 목적어 있죠. 목적어 있으니까 동명사로 고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 동명사는 동사 출신인데 동사는 누가 꾸미죠? 명사 빼고 다 꾸미는 부사가 꾸미니까 동명사도 부사가 꾸밉니다. 근데 명사는 기본적으로 누가 꾸며요? 형사 꾸미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동명사를 꾸며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부사가 나와야겠죠. 이것도 차이점으로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사를 좀 가볼게요. 자, 분사는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분사도 준동사 중에 하나로 형용사 좀 쓰나요? 형용사. 외쳐볼게요. 분사는 형용사다. 자, 분사는 형용사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가 되고요.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가 됩니다. 그리고 ing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뉘앙스를 갖고 있고 ed인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외칠게요. 분사는 형용사다. 자,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쓰임은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밀 수 있어요. 보이세요? 자, rising sun입니다. 더 있고 명사 있죠. 그 사이 형용사 자리에 ing, 현재 분사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 명사를 꾸미고 있고요. 또 밑에 거 보시면 can you see the man? man이라는 명사 있는 그 뒤에 talking이란 현재 분사 들어가서 꾸미고 있죠. 대화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뒤에서 꾸밀 수도 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보어 기능 할 수 있는데 보어 자리에 원래 품사가 뭐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 들어갈 수 있죠. 또 해볼게요. 분사는 형용사다. 자, 분사는 형용사니까 분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보시면 Elliot was입니다. 비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인데 과거분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들어가서 주어를 보충하고 있고 또 working 들어가서 자, so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목적어 보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예요.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분사, 일으킬 때는 현재분사입니다.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면 지금 보기에 잘 나와 있는데 please 하나 보이세요? please. 자, please는 이렇게 원형으로 쓸게요. please는 동사로 쓰게 되면 기쁘다가 아니에요. 동사 쓰면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동사니까 분사로 바꿀 수 있겠죠. please가 되면 과거분사니까 기쁜, 느낀 거니까 기쁜이 되는 거고 pleasing이 되면 기쁘게 하는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기쁜 건 누가 느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쁘죠. 기쁘게 하는 건 뭐야? 보통 사물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이렇게 과거분사로 바뀌게 되면 사람 명사를 꾸며야 되고 현재 분사로 바뀌게 되면 사물 꾸민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꼭 잘 기억하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렴을 느끼는 이루겸, 흥미를 느끼는 이루겸, 사람을 꾸미겠죠. 그죠? 그다음에 지르게 하는 토익, 흥미로운 토익, 사물을 꾸밀 겁니다. 꼭 구분하셔서 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분사 구문입니다. 자, 분사 구문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지금 분사는 형용사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뭐냐면 주절과 부사절이 있을 시 좀 생략을 하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어는 뭘 싫어할까요? 영어는 반복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주어가 있다면 생략을 좀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처음에 적혀 있지만 제가 해볼게요. When he walks on the street, he likes listening to music입니다. 보시면 이게 하나의 주절이고요. 얘가 when이 끄는 부사절이 되겠는데 주절과 부사절의 뭐가 같아요? he, 주어가 같죠. 그럼 생략을 합니다. 1단계는 접수사를 지우고 2단계는 중복되는 주어 중에 주어를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동사를 봤을 때 그 동사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과거분사를 바꾸시면 돼요. 지금 내용상 능동이 맞죠. 그래서 그냥 walking on the stree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또 해볼까요? 갑니다. As it was made in France, the movie was hard for me to understand입니다. 여기서 이시 말하는 게 의미상 movie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똑같이 접사 지우시고 중복되는 주어 지우시고 동사가 남았는데 수동이네요. 그럼 ing가 아니고 pp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바꿨는데 잘 보시면 이 주절은 완전절로 그대로 있죠. 그죠? 주절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절과 개로 독립적으로 부사처럼 쓰이는 게 분사 구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했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단어와 수거 보겠습니다. 오늘 명사는 쉬운 명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토익에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있어요. result는 결과입니다. 결과로 많이 들어보셨나요? as a result of 보통 전치사 of와 함께 잘 나옵니다. 뭐뭐의 결과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또는 entrance입니다. 출입구, 입구란 뜻으로도 토익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마지막 employment입니다. 비즈니스상에서 많이 쓰겠죠. 고용이란 뜻입니다. 잘 나오는 명사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동사는 오늘 나왔던 겁니다. decide 체크하시고 결심하다, 결정하다입니다. 아까 decide to 부정사였어요. decide ing였어요. to 부정사였었는데 기억해 두시고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나요? increase는 증가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증가란 명사도 되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는 오늘 한 가지 방법 드릴게요. famous입니다. 유명한입니다. 유명한. 이것도 의외로 토익 브리지에서 많이 언급이 되니까 중요한 단어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는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있네요. nearly 체크하시고 거의라는 부사입니다. 부사인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주로 숫자를 되게 잘 꾸며요. 수치표를 되게 잘 꾸밉니다. 그래서 nearly 100, 거의 100 이런 식으로 잘 쓰이고 유의어로 한 개 적어두시면 almost도 거의란 뜻이니까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련 표현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웜업 테스트 먼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형태에 맞게 채워보래요. 자, 예시를 봤더니 에어리얼은 나에게 어떤 것을 살지 조언해줬다. 어떤 것이죠? 그럼 which고 살지니까 which to buy로 결정했네요. 그죠? 자, 밑에 거 갑니다. 매니저가 내게 어디로 갈지를 말해줄 것이다. 말 그대로 어디로 갈지를 하는 소리네. 어디는 where go, 가는 것은 go니까 where to go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Will tell you where to go. 어떤 사람들은 언제 멈출지 요거겠네요. 언제는 when이고 멈추는 stop이니까 when to stop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갑니다. 5번, 6번은 분사구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벌써 안 까먹었죠. 마지막에 했으니까. 자, 1단계 뭐 생략했어요? 접속사. 2단계 뭐 생략했죠? 중복되는 주어 중에 주어 생략. 3단계는 동사의 능수동 판단하면 돼요. 지금은 능동이잖아요. learning fast죠. 하시면 되고. 6번 갑니다. 접사 지우시고 이시 말하는 게 문맥상 house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지우시면 되고요. was painted면 수동이네요. 뭐로 바꾸셔야 돼요? 얘로 바꾸시면 되겠죠.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문제와 비슷해집니다. 괄호의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1번입니다. can be stressed 보이세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입니다. 우리 주어 자리 뭐 넣기로 했어요? 명사 넣기로 했죠. 자, 드리블은 pp인데 pp는 과거 분사니까 얘가 주어가 될 수는 없죠. 드라이빙은 뭐로 볼 수 있어요? 동명사로 볼 수 있고 동명사는 명사 기능하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자, 4번은요. disappoint가 실망시키다는 감정 동사예요. 아까 제가 감정 동사가 과거 분사로 바뀌면 사람을 꾸며야 되고 현재 분사 ing면 사물을 꾸민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를 꾸미는 건데 주어가 I, 사람이죠.
그래서 뭐로 오셔야 돼요? 이거 답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이 문제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 잘 보세요. 주어제라고 했는데 보시면 is 보이세요? 자, 부사는 필요 없고 is라는 동사의 무슨 자리예요? 주어 자리입니다. 우리 주어 자리 뭐 넣기로 했어요? 명사 넣기로 했거든요. 보기를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명사는 명사 기능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 exercise, 운동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입니다. 4번은 얘가 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어 뒤에 동사 나왔고요. 동사가 decide예요. 결심하다, 결정하다. 뭐뭐 해야지 할 거 결심하니까 미래성 있는 투부정사 답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투부정사는 미래성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decide ing 아닙니다. decide 투부정사예요. 근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아니 지금 decided가 과거 시니까 과거성 아닌가요? 하지 마시고 동사의 시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할 건지 한 건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decide 해석해 보면 데코레이트 하려고 결심했다요. 그럼 결심하는 게 먼저예요? 데코레이트 하는 게 먼저예요? 결심해서 앞으로 데코레이트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데코레이트 할 겁니다. 미래성이니까 투부정사 답이 돼야죠. 오케이? 그 포인트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child가 주어고 kept가 동사인데 kep은 keep의 과거예요. 답은 얘가 되겠죠. 오케이? 아까 제가 언급드렸지만 keep going이에요. keep to go예요. keep going이니까 kee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였습니다. 답을 C로 잘 결정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7번입니다. 7번은 틀릴 수 있어요. 틀리신 분들은 답을 아마 A나 또는 D로 하신 분이 계실 텐데 답은 일단 B가 답이에요. 자, 눈에 띄는 것은 A하고 C는 분명히 동사죠. 근데 보시면 여기 동사 보이세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할 거냐면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만 필요해요. 한 개 있으면 더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 분명히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인 얘는 지우셔야 됩니다. 분명히 동사죠. 그럼 ing하고 ed가 남았잖아요. 얘는 뭘까? 아까 봤었던 분사로 보시면 돼요. 아까 분사는 명사 앞에서 꾸미기도 하고 뒤에서 꾸미기도 했었는데 지금 구조를 보시면 얘를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렉처에 뭐뭐 하는 사람들, 강의에 뭐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얘는 아까 능동 수동이라고 했죠. 강의에 참가하는 능동이니까 ing로 결정하셔야겠죠. 오케이? 이렇게 분사를 결정한 문제도 나오니까 그렇게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걸 했었는데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입니다.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고 문장 활용 포인트 있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고 오늘은 교재 안에 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문 하나는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끊어보시고 가로치시면서 읽어보시고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이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